자, 전 강좌에 이어서 역시 101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것은 좀 어렵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자, 아닌 것 그랬습니다. 원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 같은 건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반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대의원 수의 선임 절차, 수 및 선임 절차, 조합원의 자격 이런 경우라든가 또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은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합원의 회계, 자, 이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과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 과반수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보면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져갔을 때 일정한 과반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을 볼 수 있겠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관한 포함된 내용 좀 어렵죠. 그래도 이 부분은 정답은 4번이다 하는 볼 수 있겠고, 원칙적으로 3분의 2지만 이렇게 된다 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 회계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청산금 했죠.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의결을 거치면 분할해서 질 수가 있어요. 분할해서 중도금이라는 형태로다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2번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시장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위탁하면 100분의 4의 수수료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의 고시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이 청산금이라고 징수할 수 있는 건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가 아니라 자, 뭐를 갖다 기준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잘 알아줘야 되겠죠. 자, 가장 관점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다음 날. 그래서 정답 틀린 답은 4번이다 볼 수 있어요. 5번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건 압류로 거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저당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되게 물상대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알 수 있어요. 자, 넘깁시다. 그러면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조합은 매년 출제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 틀렸죠. 조합이라는 건 이 공법상의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법상 조합 빼놓고는 이거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하는 걸 써요.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는 설립하려면 가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아서 성립된 게 아니라 30일 내 등기가 돼야 성립한다. 그래줘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이 해야 되는 거.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바로 요것이 정답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조합에 대해서 가져가지만 추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100m, 100m 안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에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조합 설립 행위는 뭐라 볼 수 있냐면 합동행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문제 생긴다 해서 전체 효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 몇 번이냐면 4번이 옳은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을 넘어가도록 해 봅시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물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제일 먼저는 재개발이니까 조합이 해야 되겠죠. 조합이 하다 못하면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그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시장, 군수, 주공 등 또는 여기는 지정개발자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정개발자한테. 그럼 이 사유가 바로 뭐냐? 암기 코드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 국, 매, 취, 순, 두, 세, 병, 요, 청.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한다. 그러면 지정개발자에 줄 수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의 2분의 1 국공유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 과반수가 시장군에서 직접 행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지정이 취소했다. 순환정비 사업 방식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여기 보면 2년 내 가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또 3년 내 추진에 설립하지 아니한다. 지방채 병행한다. 네, 면적의 2분의 1과 총수의 3분의 2가 가서 요청하더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 내용을 갖다 뭐 이럴 수 근거해 본다면 여기 보세요. 자, 당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가 직접 하라고 요청한다. 두세 병 요청 맞죠?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의 면적의 얼마? 2분의 1 그랬죠. 자, 정답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2분의 1. 순환정비 사업 방식에 의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되겠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연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여기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몇 번이다?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 넘어가도록 해 봅시다. 이제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자, 연간 여기 있네.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20호 이상, 공동주택도 20세대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같은 거 있죠. 그럼 30세대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의 대지수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20 또 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아주 가장 쉽게 출제되었었죠.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거랑 조심할 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그러면 연간자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30호, 예외적으로 50호, 30세대, 50세대 이거랑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 됐든 등록이 됐든 대지수용은 만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자를 모집하는 자, 여기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외자가 복리시설 할 때는 그 외자가 복리시설 할 때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자재 목록과 견본주택의 각 실내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건축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역시 우리가 보면 당연히 누구든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은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파는 50층 이상의 공동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관광특구에 의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고, 경제자유구역내 적용받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시도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는 며칠이라면 20일 내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며칠 내 20일 내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옳은 것 하면 몇 번이 오느냐? 2번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넘어가도록 해보자고요. 보면 107번 보도록 해봅시다. 사업주체는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자, 뭐라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주택법령상 가로 2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갑은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구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최초 착공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봤을 때 최초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시행할 때 가장 문제점 중에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최초는 5년 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일부터 옆으로 가는 건 2년 내 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하는 건 5년. 그 다음에 최초 A지구로 했다, A공구로 했다, B공구로 갔다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2년 내 하는 거 맞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한 후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착수해. 1년 범위.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몇 년 범위? 1년 범위. 그래야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can. 맞습니다.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에는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시기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뭐라 했어요? 착공 시기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초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 왜 걸 갖다 안 했다 그러면 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느냐? 요거 몇 년 범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해봅시다. 10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으로서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그랬죠. 자, 우리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사업주는 매도 청구일 전 30일 여기 60일부터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돼요. 몇 개월 이상 가서 3개월 이상 매도 청구에 대한 소유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자, 다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0%, 95% 그래야 됩니다. 몇 퍼센트? 95% 그래야 돼요. 다음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하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미 우리가 보세요. 당연히 맞죠.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이들에 의해서 합산해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정답 4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109번.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 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이 말을 갖다 썼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령 도시 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그럼 분할한다 그러면 얼마 이상의 분할할 거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600세대 이상이야 분할한다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하는 거니까 결국 전체가 600세대여야 되는 거예요. 분할된 것이 300세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600세대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전체 600세대 이상이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럼 공구별 분할 최초는 얼마다? 300, 300 그러니까 60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5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자고요.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주택법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관리사 보호에 출제됐던 문제를 응용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창립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죠.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승낙서. 자, 여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토지 승낙서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해당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요. 뭐가 필요하다고 쓰면 가서 동의서인데 동의서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냐. 가서 의결권을 가진 자 각 3분의 2 이상 결의와 동별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전체 구분자 소유자의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래서 각각 동의가 3분의 2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서류 당했고 조합원의 명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다. 이거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 한해서 승낙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변경한 경우도 같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 하는 것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넘어갑시다. 111번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의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지구에서 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다음에 비광역시 C구에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50호 이상 한옥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역시 뭐라고 했어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 누가 지정한 걸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기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제곱미터면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고, 구청장은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구청장들은 무조건 틀린 걸 당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것이 있는 거하고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보면 국가 LH공사 여기 있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구한테 받는다? 이건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 국토장관. 또 우리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또 수도권의 긴급, 이걸 위해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했다. 그럼 그 안에 있으면 국토장관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가지고 응용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강좌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건축법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건축법이 적용받지 않는다. 자,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법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뭐라고 우리가 외웠냐면 곡간철문이라고 외웠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3번에 있죠. 네,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 간이 컨테이너 창고. 네, 철도 운전 보안 시설에 대한 것. 그럼 철도 운전 보안 시설을 보면 바로 2번과 5번에 관한 사항이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 지정 문화재 되겠죠. 그럼 정답 딱 나왔네요. 몇 번이나 나왔냐면 4번. 지역자치센터. 이런 것은 건축법이 전면 적용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몇 번이다? 4번이다 볼 수 있겠죠. 다음 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요게 문제죠. 다중이용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수 있겠는데, 자, 여기는 바닥면적가 4,000이니까 안 되고, 여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여기 있네요. 5,000도 있고 여기 5,000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 보게 되면 1번은 5,000 넘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4,000이니까 안 되고, 그럼 2번이 여기 보니까 문화집회시설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데 10층의 전시장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전시장 같은 경우 중에서 동식물원 같은 거,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전시장은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데 16층. 4,000제곱미터로 층수가 얼마였어요? 16층. 오케이. 당연히 맞겠죠.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자,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면 교육연구시설은 법 규정이 없다. 근데 교육연구시설 법 규정이 없느냐 있느냐. 그런데 자, 요 내용도 나름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럼 연구소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4번 보면 교육과 관련된 거 말고 5번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데 동식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문화 집회 동식물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숙박, 16층 이상 이런 것이 해당 사항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좀 어렵고 새롭게 신설된 문제다 하는 걸 하시면 다시 한번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번 놔독해 봅시다. 또 어렵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왜 문제를 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강의하면서도 건축법 영상 실내 건축물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러시오. 건축법 영상 실내 건축 재료와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실내 건축물, 자,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와 칸막이를 구획하는 것. 그래서 벽지, 천장재, 유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내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지, 천장재, 바닥, 유리 등에 대해서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어떤 경우가 다 해당할 것이냐? 모두 해당합니다. 실내에 설치된 배수열 재료, 환기시설 재료, 난간, 창호, 전기시설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해당하는 건축, 실내 건축 재료 등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제3조의 4의 실내 건축 재료다.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60점 만점을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가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 제2조의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시행령 제3조의 4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 모두 다가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5번 역시 건축법상에서 시사성 있는 건데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경계벽을 설치하라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1번 보면 숙박시설, 객실관에 해야 되겠죠. 공문, 기숙사, 침실관 해야 되겠죠. 판매시설, 상점관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다 볼 수 있어요. 교육시설 중에 학교의 교실관에 당연히 의료시설, 병원관 당연히 이건 시행령 경계벽 설치 제5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노유자 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 중에서 호실간의 경계벽 이런 말이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 자 다중이용시설 뭐야? 우리가 왔을 때 고시원 간에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그 시행령 53조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간에 또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하고 세대 간의 경계벽, 그 다음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침실, 자, 그래서 그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의료시설, 병실,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실, 숙박시설 간의 경계벽, 또 근생 중에 고시원이죠.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의 경계벽,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간의 경계벽, 노유자 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됐단 말입니다.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설비 쪽에는 많이 하지 않는다. 미리 또 강조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116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이 구획되는 경우는 각각 적용받는 것이 원칙을 하죠. 왜? 만약에 방화벽을 구획했다면 각각 걸 적용받죠. 그런데 만약에 방화벽을 구획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됐어요? 전체를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구획했다니까 각각 적용받는다.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서 미관지관의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당연히 옳은 얘기죠. 대지가 녹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 것 적용. 녹지자 들어가면 무조건 각각 것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 시장 군수는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가로구역별 높이는 누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도시가 필요하면 그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역시도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5번 보면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은 더 높이 얼마를 띄워야 되는 거냐 볼 수 있겠죠. 자,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럼 상업지역의 경우는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띄운다 이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것이다. 아, 여기 있는 2번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다음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제 건축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 자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겠지 교육감 아니죠. 교육감의 경우는 누구를 갖다 기점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시도지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특별시장. 그 다음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안에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시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장관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장관한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면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8번을 넘어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일준위 상준위가 인정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준위 상준위가 인정 많다. 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래놨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것 종합병원, 병원 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기 공업지역은 뭐 돼요? 준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 자체를 보면 1번이 틀렸다 알 수 있겠죠. 일반 주거지역 맞죠? 준주거지역 맞죠? 상업지역 맞죠? 모든 상업지역 맞습니다. 근데 여객터미널 중에서 운수와 관련된 거니까 여객터미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일준위 상준위. 이러면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9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발급 그럼 반대로 발급 받아야 되는 걸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지를 합병한다 받을 필요 없죠.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한다. 그럼 이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계획서만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 2번. 공유농지를 분할한다. 상속, 시완성, 법의 규정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0번. 농지법령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당연히 소유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가질 수가 있는 것. 경자 유전 원칙을 갖다 지키면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왜 주말체험 영농이니까 300평까지니까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 발급받는다. 맞습니다. 발급받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을 신고해야 한다. 맞죠?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에서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처분하진 않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징집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5번이 말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아주 쉽게 출제됐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농지법은 그렇게 심도 있게 가져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26회 공인중개사 공법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쪽에 나온 건축법의 그 설비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 심도 있게 그쪽에 배려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60점이 만점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